안녕하세요.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상증세 부분인데요. 그 전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 이거는 과거 LH 사태 때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를 하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21년에 부동산을 많이 팔았는데요.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없던 일로 하면서 그 전에 파신 분들은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았는데 팔았던 분들은 손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 규정이 이렇게 됩니다. 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인 기본세를 받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 중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일 경우에 6%, 16%, 10%씩 계속 차이가 나죠. 그런데 작년에 세법 개정을 해서 10%가 아니라 20%, 한 30% 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 건데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과거에는 고가주택을 9억으로 봤는데 이제는 고가주택을 12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거는 2021년 12월 8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9억에서 기준시가 9억에서 11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이 1년이 지나서 매입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이거는 2022년 2월 이후부터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하나 취득하고 있다가 주택을 지금 22년 2월이잖아요. 2월에 취득하고 바로 분양권을 취득해도 나중에 주택을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투기 목적이 강하다. 정전주택을 취득하고요. 지금 제가 2022년 2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3월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과거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2022년 2월에 취득하면 1년 이상이 지난 2023년 2월에 분양권을 취득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 시기와 분양권 시기가 너무 가깝다면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주택은 가까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가구 주택을 보면 1층은 상가고 2층은 3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거에는 2층, 3층이 주택이잖아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냐? 상가는 모두 상가로 봅니다. 이게 상가가 면적이 아주 조그만 하더라도 면적에 관계없이 상가주택은 상가로 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 범위 확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대체주택,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의 대체주택의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집을 재개발, 재건을 사고 있는데 간처가 나와서 이주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머무르 있는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그거는 요건이 맞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 해당 주택이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추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은행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주택 비과세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인데요.
상속주택은 과거에 요건이 되면 이것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상속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것은.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나 2년간은 주택수에 제외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2년이고 특강시는 2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분도 미고래하고요. 분양권, 입증권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셨다. 이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4, 5년 주택 이 부분이었고 상속주택에서 이 전체적으로 주택수에 제외되는데 기간이 2년, 3년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추가 중과하지 않겠다. 10%로 그대로 가고 20%로 하지 않고 장득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년 2%니까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30% 공제가 가능하고 기존 10% 중과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면 10% 절세가 되겠죠. 1주택 비과세는 9억에서 몇 억이죠? 12억. 그 다음에 종부세는 1주택 경우에 기준시가 9억에서 11억으로 됐죠. 시가의 한 70%가 기준시가입니다. 상가, 다가구 주택 경우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이 크더라도 상가는 일반 세율을 적용됩니다. 상가가 아무리 비중이 적어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 경우에. 상속주택은 종부세 대상 2년간 유예 때 분양고 입증고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특강시가 아니면 3년입니다. 2020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죠. 주택 부수 토지 축소되는데 비과세 할 때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 중에 주택 정착 영역에서 5배에서 3배. 주택 영역이 과거에 5배였어요. 그래서 앞에 마당이 크거나 그다음에 정원이 있을 경우에 5배까지 정착 면적이 5배까지 했는데 이제 3배로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도시지역 파크 경우는 10배로 동일합니다. 한도 초과 토지 계약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는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상속인 범위 과거에는 배우자만 했는데 며느리 사이도 요건이 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해서 세금을 상속세를 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1주택자 1부장권 이거는 설명드렸는데 바로 취득해도 10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양권은 1년 이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자, 대체주택 비과세도 과거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만 됐는데 지금은 주택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요건이 맞으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오늘은 2022년, 2021년 말부터 적용되었던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양도세 부분, 비사업용 토지는 그대로 있고 고가주택 9억에서 12억 그리고 상속세 부분에서는 상속주택은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해당 사항이 넓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부속 토지가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